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자본이 한국을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제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들이 단 한 번에 해결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단칼에 정리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KF-21 보라매를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기로 도약시킬 막대한 자금. 이 모든 것을 들고 찾아온 나라는 바로 중동의 거인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무려 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던 하늘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중동의 부호들은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가 아닌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한국의 KF-21에 자신의 운명을 걸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인내했습니다. KF-21 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끊임없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 식량 위기라는 변명, 그러면서도 뒤로는 다른 나라의 무기를 사들이는 이중적인 태도.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자격이 과연 그들에게 남아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동에서 엄청난 제안이 날아들었습니다. UAE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비행기 몇 대를 사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거대 방산 패키지 계약. 그 규모가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분담금의 무려 36배에 달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유력 외신들이 긴급 타전을 시작했습니다. UAE는 KF-21의 단순 구매를 넘어섰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 건설, 핵심 기술 이전, 제3국 공동 수출 권한, 그리고 미래형 블록 3개발 참여까지.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의 전략적 항공동맹을 맺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푼돈을 가지고 밀당을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UAE는 거대한 현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UAE는 이토록 한국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KF-21의 무엇이 그들을 매료시켰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삼엄하게 모래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전투기들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뜨거운 태양열, 미세하게 파고드는 모래먼지, 바다에서 불어오는 염분 섞인 바람. 이 모든 것이 최첨단 정밀기계인 전투기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특히 엔진이 하나뿐인 단발 전투기에게 사막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F-16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명품 전투기매는 틀림없지만 엔진이 하나입니다. 만약 작전 중에 모래먼지로 인해 엔진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추락입니다. 조종사의 생명은 물론 수천억 원짜리 기체가 한순간에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은 단발기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UAE 공군 장성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KF-21은 쌍발 엔진입니다. 엔진이 2개입니다. 하나가 꺼져도 나머지 하나로 무사히 기지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사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생존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UAE 파일럿들과 장성단은 이미 KAI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시제기의 조립 라인부터 센서 탑재 구조까지 샅샅이 뜯어보았습니다. 착륙 장치가 사막의 거친 활주로를 버틸 수 있는지, 공기 흡입구 설계가 모래 유입을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 고온의 환경에서 레이더가 과열되지 않고 작동하는지,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막에서 작전하려면 단발기는 사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KF-21과 같은 쌍발 플랫폼이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KF-21에 탑재된 A사 레이더와 최첨단 센서들은 극한의 고열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중동의 걸프만 지역은 매우 복잡합니다. 장거리 미사일 요격도 해야 하고 최근 급증하는 드론 공격도 막아야 하며 해상에서 접근하는 위협도 감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려면 강력한 추진력과 센서 융합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KF-21은 그들이 요구하는 실전 임무 프로파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들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5년 넘게 분담금을 미루며 버텨왔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중국,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한국 내 여론은 이미 차갑게 식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
인도네시아를 배제해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던 찰나에 UAE가 등장한 것입니다.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는 일제히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현금을 가져온다 해도 이제는 버스가 떠났다. 공동개발국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잔혹하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UAE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가 못 낸 돈, 우리가 대신 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크고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보다 확실한 자금력과 강력한 동맹 의지를 가진 파트너. 정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결국 완성된 기체 몇 대를 수입하는 단순 구매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의 진화형인 블록 3개발을 위한 든든한 자금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트너 교체가 아닙니다. 한국 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전 세계가 KF-21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F-35가 있고 프랑스의 라팔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절묘한 시장의 틈새가 존재합니다. 이른바 전투기 시장의 구조적 공백입니다. 미국의 F-35는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허락이 떨어져야 하고 주문에도 인도받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유지보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운용에 대한 제약도 너무나 많습니다. 프랑스의 라팔과 유럽의 유로파이터는 어떨까요? 성능은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라팔은 대당 2,800억 원이 넘습니다. 유로파이터는 30대 도입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당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부자 나라인 중동 국가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게다가 납기 지연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로 인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공백. 성능은 우수하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납기는 확실한 전투기. 그 빈자리를 한국의 KF-21이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군사 전문지 아미 레코그니션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당장 생산 가능한 유일한 쌍발 4.5세대 이상급 플랫폼은 한국의 KF-21 뿐이다. 미국의 까다로운 정치적 간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UAE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적 자율성을 원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미사일을 달고 싶고 자신들의 작전 환경에 맞게 개조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유연한 태도가 중동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더 놀랍습니다. KF-21은 쌍발 엔진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경쟁 기종의 절반 수준입니다. 블록 2 기준으로 1,000억 원대 초반, 가장 비싼 스텔스 버전인 블록 3도 1,5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라팔 한 대 살 돈으로 KF-21 2대를 살 수 있습니다. 성능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미래 확장성이 더 뛰어납니다. 이것은 가성비를 넘어선 성능 대비 초고 효율입니다. 필리핀, 사우디, 이집트가 침을 흘리며 KF-21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 습도가 높거나 사막의 열기가 심한 나라들은 본능적으로 쌍발 전투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입니다. UAE가 KF-21에서 본 진정한 가치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KF-21은 태생부터 금수저였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내부 무장창 공간을 미리 확보했고 기체 표면에는 스텔스 도료를 적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전자전포대의 확장성, 장거리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능력, 이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UAE는 바로 이 블록 3, 즉 완전한 스텔스기 단계부터 한국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의 항공기 생산 허브가 되고 싶어합니다.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자국 내에서 전투기를 조립하고 정비하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것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블록 3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때문에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UAE의 오일머니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자본력, 개발 안정성, 그리고 기술 공동 투자. 어느 면을 보더라도 UAE는 인도네시아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외신들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독자 전투기를 완성해가고 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전투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 소총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 유럽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당당히 주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UAE의 22조 원 제안,
이것은 KF-21의 성공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비상하는 보라매의 날갯짓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이 걸작이 전 세계 하늘을 지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응원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UAE의 파격적인 제안과 KF-21의 눈부신 성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UAE와 손을 잡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국방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바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